안녕하세요, 코비엔 유튜브입니다. 이전에 제가 실제로 귀신을 목격했던 그 무서운 이야기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다른 무서운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실제로 아는 지인한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실화다, 100%다 아니다 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이 직접 겪은 얘기라고 생생하게 저한테 들려줬던 얘기라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2년 전이고요. 2017년이죠. 제가 26살, 27, 28살 막 이 무렵에 정말 낚시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 낚시도 가고 민물 낚시도 가고 뭐 종류는 가리지 않고 낚시라면 다 했어요. 뭐 배 낚시도 하고. 뭐 바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배가 정박해 있는 내항 쪽으로 가면 막 조용하긴 하지만 막 이렇게 가로등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다로 연결된 바로 그런 해변 같은 데는 파도 소리도 나고 막 하다 보니까 고요해서 무서운 느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민물 낚시 가잖아요. 뭐 저수지라든지 고요한 소류지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면 정말 적막하고 조용합니다. 가끔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산에서 막 사람 비명소리 같은 거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고라니 울음소리거든요. 막 소리 내요. 정말 막 그런 소리도 들리고 정말 적막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도 없어서 정말 달빛에 그 은은한 빛의 주변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랜턴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 정도인데, 아무튼 낚시꾼들의 본능은 그런 데를 잘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고 남들 모르는 데서 큰 고기를 잡고 싶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를 찾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오늘 말씀드릴 지인의 이야기도 이런 소류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2년 전에 제가 한참 회사 직원분들이랑 낚시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뭐 금요일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아니면 명절이 아닌 공휴일 같은 때는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나눠 타고 낚시를 막 가고 그랬어요. 저 역시도 트렁크에 막 낚시 장비를 잔뜩 챙겨가지고 막 다니고, 그 당시 뭐 차 있는 직원들 트렁크에는 다 낚시 장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시간만 나면 같이 다 떠나서 낚시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루는 추석이었는데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다 각자 고향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낚시를 하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 지인 역시도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이 대전이라 그랬는데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명절 동안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또 시골까지 내려간 김에 이제 낚시나 해야겠다 하고 밤이 돼가지고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랜턴을 들고 이렇게 소류지 같은 데 찾아가지고 깊게 들어간 모양이에요. 근데 소류지 같은 데는 정말 물이 흐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작은 저수지라고 보면 돼요. 웅덩이처럼 이렇게 물이 갇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것도 안 나요. 정말 풀벌레 소리, 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든지 뭐 풀벌레 소리 이런 거 아니면 소리가 안 나고, 아주 우연찮게 근처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부스럭거리는 소리 멀리서부터 들려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한다라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부터 들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 낚시터에 도착했을 때는 와, 여기는 정말 내 장소다,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는 게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랜턴을 켜고, 주차는 밖에다 시켜놨으니까 짐을 들고 와가지고 낚시 장비를 채비를 해가지고 실컷 이제 낚시를 시작한 거죠. 저희는 이제 루어 낚시를 했는데,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대낚시처럼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끼를 던져서 감으면서 가짜 미끼가 움직이는 거 보고 물고기가 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던졌다 감았다 던졌다 감았다 하기 때문에 물에 미끼가 빠지는 소리가 퐁당 하고 이렇게 릴 감는 소리, 퐁당 하고 감는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근처에서 누군가가 낚시를 하고 있다면은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참 그렇게 낚싯대를 던졌다 감았다 던졌다 감았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기 때문에 보통 막 많이 하면 2-3시간도 그 삽질을 하면서 낚시를 하거든요. 그분께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낚싯대를 던졌다 감았다 했대요. 포기를 안 하고. 그러다가 아, 여기는 진짜 고기가 없나 보다, 포인트 옮겨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 5분만 더 던져보고 반응 없으면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때쯤에 딱 던졌는데 한 마리가 낚인 거예요. 한 마리가 낚였는데 또 크기가 엄청 큰 물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이분이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고 막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막 물고기 잡았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새벽에 막 단톡방에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거의 한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더 잡았으면 더 잡았다, 아니면 이제 철수하면 철수한다, 뭐 이런 카톡을 남기진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분이 더 큰 물고기를 낚고 싶은 욕심에 그 소류지에서 계속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낚시를 하고 한 발짝 옮겨가지고 옆에서도 던져보고 거기서 던져보고. 그런데 뭔가 옆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면 시야가 있고 이제 주변 시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여기 내 옆에 시야로 뭔가가 사람 같은 게 서 있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려서 왼쪽을 봤대요. 보통 낚시꾼들 쓰는 랜턴이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랜턴을 달아서 내 시야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변이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주변 시야에 비춰진 아이를 느끼고 왼쪽을 딱 돌아봤는데, 웬 아이가 좀 멀리서 애가 낚싯대는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채로 길이를 감는 흉내를 내고 있더래. 뭔가 섬뜩하긴 했는데, 애가 뭐 애가 뭐 명절이라서 삼촌이나 뭐 가족이랑 뭐 주변 낚시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애인가 뭐 싶어가지고 바라보고, 얘야 너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낚싯대 몇 번 더 던지고 집에 가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낚시를 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늦은 밤에 애가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은 뭐 인기척이 느껴지고 뭐 어른들이 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가지고 한참 뒤에 잠깐 있다가 그 애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렸대요. 근데 그 자리에 아까 전에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던 애가 없는 거야. 근데 뭐 애가 그 자리에서 떴으면은 뭐 이렇게 풀 밟는 소리라도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소리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약간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겁도 나고 하니까 이제 한참 그분이 낚시를 다 하고 주변에 있던 쓰레기랑 낚시하던 짐을 다 챙겨가지고 일어서서 차로 가려고 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아까 그 애기가 있던 데를 돌아봤대요. 그런데 진짜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주차장까지 온 다음에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분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아이가 있던 쪽을 봤는데, 아이가 진짜 소리는 안 내고 있는데 미친 듯이 웃으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거기서 패닉이 와가지고 미친 듯이 짐 들고 뛰어가지고 차에 온 다음에 바로 집에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출근을 했을 때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근데 걔 중에 뭐 귀신을 직접 본 적이 없거나 귀신을 안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이 저게 뭐 뻥이지 뭐 저걸 믿어?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막 낚시를 하던 직원분들이 이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 굉장히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뭐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교 친구들이랑 막 낚시를 하고 있다가 좋은 포인트 발견했다고 막 이렇게 낚시하는 사진을 보내면은 그분 막 자다가도 포인트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차 끌고 와서 막 낚시하던 분이었고, 아무튼 굉장히 낚시를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 있고 나서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정말로 낚시를 같이 안 다녔어요. 낚시 가자고 나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 정도로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낚시터를 한동안 안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진짜 뻥은 아니구나.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낚시를 포기할 만큼 애들한테 뻥쳐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이야기를 믿는 거고요. 아무튼 그 늦은 새벽에 소류지나 이런 데 낚시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고, 귀신 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낚시터에 관련된 뭐 자살과 관련된 썰을 하나 직접 겪은 게 있어가지고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어떻게 좀 무서우셨나요? 무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무서운 이야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하겠지만 간간히 한 번씩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귀신 이야기가 아닌 다른 무서운 체험기들도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